안녕하십니까, 손석범입니다. 11월 28일 금요일 예상방송에 앞서 손석범 먼저 경마팬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11월 5주차 경마주간입니다. 자, 월말 편성이고요. 또 이번주는 그랑프리 대상경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른 때보다 조금 빠르게 그랑프리가 진행이 되는 이번주예요. 근데 저는 좀 빨리 진행이 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추울 때 하는 것보다는 자, 그래도 모든 말들이 정상적인 실력을 보일 수 있을 때 그랑프리도 펼쳐지는 게 좋겠죠. 자, 오늘 시작에 앞서 또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달라 부탁드리면서요.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죠. 자, 오늘 제주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되는 말은 자, 인기상으로는 5번 무림 통일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데 저는 우선적으로 먼저 3번 유수여신이라는 마필에 먼저 주목을 좀 합니다. 자, 무림 통일 같은 경우는 데뷔전에서 입상을 하고 지난 경주 때는 무림통일이 전개 자체가 조금 늦었어요. 이전보다는 전개 자체가 좀 늦었습니다. 근데 아마 이번에는 전개 자체가 이전보다 빨라질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액면상 무림통일이 가장 나은 전력으로는 꼽을 수 있어요. 근데 이에 못지않게 좋아질 수 있는 말이 바로 3번 유수여신인데 유수여신 같은 경우는 선행을 가서 3착을 했었던 말이거든요. 근데 지난 경주는 선입으로 2착을 했어요. 말이 좀 더 좋아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엔 경주는 다시 유수여신이 선행을 갈 수 있는 경주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선행을 간다라고 하면은 더 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3번 유수여신도 더 뛸 수 있고 무림통일도 더 뛸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마리를 기본 원틀 막건으로 보는데 늦었던 전개가 빨라질 수 있는 가능성과 유수여신 같은 경우는 선입으로 타다가 선행으로 갈 가능성 두 마필의 가능성을 비교했을 때 선행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전개가 빨라질 수 있는 확률보다 선행을 갈 수 있는 확률이 더 확률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3번 유수여신을 충막감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유수여신을 놓고 공략을 좀 하도록 하겠고요. 외곽에서는 10번 붉은 노을 같은 경우가 외곽이라서 전개는 그렇게 잘 나올 것인가 이제 봐야 되겠지만 능검 자체는 아주 양호합니다. 능검 자체는 아주 양호해요. 그래서 붉은 노을은 기본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고 그 외에는 가라공주 또는 대왕비 정도예요. 근데 이제 대왕비가 그래야만 저는 뭐 복병 수준의 마필이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가라공주가 원래 능검이 좋았었던 말이거든요. 능검이 좋았었던 말인데 데뷔전에서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좀 별로였어요. 그 당시 아마 10번 게이트였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면은 가라공주의 주행검사 때 걸음을 감안하면은 얘 또한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3번, 5번 중에 뭘 놓고 가느냐 게임이 될 것 같은데 저는 3번 유수여신을 놓고 5번, 10번, 6번 순으로 해서 자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부산 1경주로 가겠습니다. 부산 1경주는 외곽에 보령의 신용이 가장 많은 인기를 모으는 경주입니다. 보령의 신용 같은 경우는 주행검사, 연습주행이었죠. 연습주행을 다시 했는데, 내측으로 기대는 걸음이 살짝은 보였어요. 근데 뭐, 걸음 자체는 괜찮았었고, 이 말이, 데뷔전에서는 조교가 좀 약했습니다. 원래, 이 데뷔전 준비할 때 스포 조교 없이 출전하는 말은 거의 승부기는 없는 말이다라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3차급밖에 못했었던 것 같고 이번에는 정상으로 조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령의 신용이 이번에는 정상 실력을 보일 것 같은데 문제는 외곽 게이트 출전이라는 거죠. 외곽 게이트. 그래서 요 레이스는 저는 4번 빅토리아 축제를 충막감으로 해서 추천을 좀 드려보고 싶고 이게 아마 이제 임성실 조교사가 두 마리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전개를 봤을 때는 파워풀 루비가 선행을 갈 것 같고요. 얘는 능검 때 보니까 일부러 모래도 맞췄습니다.
모래도 맞춰가면서 주행검사 때 이것저것 다 해보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근데 이제 파워풀 루비랑 빅토리아 축제 두 마리가 같이 병합을 했었거든요. 병합을 했을 때는 빅토리아 축제의 걸음이 더 좋았어요. 주행검사 때도 빅토리아 축제는 전체적으로 탄력감도 좋고 둘 다 비슷비슷했지만은 전개 자체도 빅토리아 축제는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파워풀 루비보다는 전개상 조금 더 유리한 게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워풀 루비는 선행을 우선은 가는 게 중요한데 여기 5번 모멘텀이나 6번 대로의 6번까지는 뭐 아니더라도 7번 그레이트 파워 이런 말들 초반 선행을 갈 수 있는 말들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파워풀 루비의 초반 선행이 편하게 갈 것이냐, 그게 좀 관건인 것 같고, 11번은 외곽 게이트의 전개, 자, 그 부분이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4번 빅토리아 축제가 말 자체의 주행 습성도 그렇고 전개도 그렇고 가장 유리하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보여지면서 조교를 이번에는 제대로 한 11번 보령의 신용, 한 집이더라도 파워풀 루비, 요거는 전개가 선입으로 딱 떨어질 수 있는 경주라 2번 한집막권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5번 모멘텀이 거리 손해를 좀 봤었던 말이기 때문에 바로 선두권에 나설 수 있는 이상 5번까지도 한번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주 2경주로 가보죠. 자, 제주 2경주입니다. 자, 제주 2경주는 두 마리가 월등하게 팔리는 경주라서 아마 요 경주는 이 정도 잡히는 모습이면, 전문가들이 이렇게 잡아놓는 모습이면은 거의 뭐 점배당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정말 부진한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천하무적 같은 경우가 지난 경주 선입을 극복했고요. 조교는 이전보다 조금은 약해졌어요. 뭐 그래도 여기는 뭐 워낙 부진한 마필들 편성입니다. 그래서 천하무적이 충분히 자력 입상이 가능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3번 천상태양 같은 경우도 아마 얘가 선행을 갈 것 같은데, 천상태양 같은 경우도 뭐 지난번에 팔리고서 못 갔는데 두 마리의 동반 입상이 거의 유력시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7번, 3번 능력 3번 한 방으로 좀 보고 들어가야 되겠고, 그냥 요거 한 방 사던가 그냥 요거 한 방 사기에는 재미없으니까 좀 더해서 3복승을 좀 가져가 본다면, 3복승은 오두에 잡혀있는 말 말고 안 잡혀있는 말을 좀 노려야지 그나마 메리트도 있고 하는 의미도 있을 거 아니에요. 3복승. 자, 저는 여기서 3복승으로는 요 두 마리를 한번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1번 오롱거, 2번 번개처럼 오룡거 같은 경우는 재검시의 걸음이 아주 좋았습니다. 휴양하고 나서 재검시의 걸음이 아주 좋아서 원게이트 이점을 저는 충분히 좀 살려볼 수 있는 말로 생각이 들고, 번개처럼도 이번에 안쪽 게이트인데 강수한 기수로 교체하고 출전하는 경주거든요. 다른 마필들은 진짜 별게 없어요. 전개상 번개처럼이 따라가다가 3착 승부 같은 정도는 갈 수 있는 그런 경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요 레이스는 인기만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경주 편성이고요. 7번을 축으로 3번, 그리고 1번이랑 2번을 그냥 뭐 여러분들 하던 대로 그냥 복으로 쌍으로 이렇게 공략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3복이라든가 3쌍 배당이 아마 굉장히 없을 거로 예상이 되니까 3복이나 3쌍 이런 걸로 활용을 해볼 수도 있는 경주다. 이번 경주는 7번, 3번 두 마리의 동반 입상을 좀 기대하면서 3복이나 3쌍 이런 걸 한번 구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경주다 라고 좀 말씀드려보죠. 자, 부산 2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부산 2경주는 5번 센세이셔널 윈이 출전하는 경주고, 지난번 제가 승부 레이스로 맞춰드렸던 마필이죠. 센세이셔널 윈 같은 경우가 원래 이 말이 주행검사가 진짜 좋았었던 말인데 데뷔전에서 늦발을 했어가지고 걸음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었던 말이에요. 그 이후로 복귀를 해가지고
재검 때 걸음을 보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닉스고자마 첫 입상할 때 닉스고 원이랑 센세이셔널 윈, 자 요거를 제가 승부레이스로 적중을 드렸었는데 늦발 없이 최적 전개를 하면서 지난번에 입상을 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상으로 발주를 한 이상 센세이셔널 윈은 그냥 능력상의 축막감으로 봅니다. 이제는 이제 강력한 축으로 팔리는 말이죠. 지난 경주 때 잡아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잡아먹었으니까 아주 뭐 땡큐죠. 5번 놓고 상대만 압축합니다. 자, 후차권에서는 1번 경복 스트레가 이 경복 스트레가도 보면은 처음에는 늦발을 했다가, 처음에는 주행검사 때 늦발을 했다가 다시 연습 주행할 때 보니까 걸음이 아주 좋아졌어요. 연습 주행할 때. 뭐 언게이트 출전이니까 센세이셔널 윈의 상대 1순위는 아마 1번 경복 스트레가 될 것 같고, 그 외로는 6번 스카이 윈윈, 그리고 3번 미스터 프라임. 미스터 프라임이 좀 복병으로서는 메리트가 좀 있는 말 같아요. 미스터 프라임도 코스 이점을 안고 좀 선행을 가긴 했지만은 초반 순발력 자체가 있는 말이니까 미스터 프라임이 앞선에서는 그래도 도전해 갈 수 있는 마필 정도로 생각이 들어요. 스카이 윈윈 정도까지가 주행검사가 좋았었던 말이었고요. 거의 뭐 안쪽에 있는 마필 위주로 보고 싶은 경주고, 9번 미스터 나인은 다 실바가 탔다는 거 말고서는 실전에서 걸음이나 주행검사 때의 걸음이 뭐 저는 딱히 보여지는 게 없어요. 미스터 나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안쪽에 있는 마필들 안에서 거의 끝나는 게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머리도 있고요. 자, 5번 센세이셔널 윈이라는 머리도 있고, 1번, 6번, 3번. 자, 요 안에서 상대말을 좀 압축해 갈 수 있는 게임이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제주 3경주로 가보겠습니다. 자, 제주 3경주는 천추만대가 강력한 축으로 팔리고 있고요. 자, 5번 천추만대라는 마필은 완전한 이번 경주가 기복마 편성이에요. 완전한 기복마 편성이기 때문에 승군에서 간만에 입상 찬스를 맞이한 경주다라고 보여져요. 부담량도 51.5니까 뭐 가벼운 부담 속에서는 뭐 무난하게 입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가장 베스트 조건은 체중을 좀 빼고 출전하는 거. 천추만대가 체중을 좀 빼고 출전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천추만대는 축막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후착이에요. 후착권이 애매합니다. 안 되는 말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뚜렷하게 좋아 보이는 말도 없는 그런 경주거든요. 안쪽에서 1번 블루라이트가 조교가 좀 강해졌다는 점, 그리고 외곽에서는 대륙항우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출전이지만 문현진 기수로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승부 의지 자체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팔리는 말 중에서는 광풍말리인데, 광풍말리는 지난번에 꺾었던 말이거든요. 그나마 광풍말리가 입상 경험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데뷔전에서 기록은 아주 저조해가지고 지난번에 잘랐는데, 광풍말리 정도가 가능성 있는 정도? 요 광풍말리는 이번에도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경주는 지금 생각은 이렇습니다. 5번 천추만대는 머리로 봐도 좋을 것 같고, 여기에 1번, 9번 요 두 마리, 그리고 현장에서 하나 정도 배당말을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 5번 필두로 해서 1번, 9번 요 두 마리 정도는 안고 갈 수 있는 전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경 3경주로 가볼게요. 자, 부경 3경주 이제 축막감 없이 팔려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요 부경 3경주에서는 5번 정문 펠릭스라는 마필이 전개상의 유리함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지난 경주 때는 정문 펠릭스가 팔리고 입상을 못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는 휴양후 출전이었고, 이번에는 적정주기에서의 출전이에요. 출주주기를 적정주기로 맞췄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외곽에서 3선 전개를 했었지만은 이번 경주는 선행을 갈 수 있는 경주 조건이 된단 말이죠. 자, 선행을 가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지난번보다 좀 더 편안하게 레이스를 풀어갈 수 있고, 기복마 경주에서는 또
전개 편해지는 말이 결과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5번 정문 펠리스가 이번에는 선행을 가면서 더 편하게 뛰겠다. 원래는 이 말이 모래 맞으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모래는 상관없을 것 같아. 왜냐면 이번에 선행이든 선입이든 어찌됐든 간에 모래는 안 맞게 탈 수 있는 그런 경주이니까요. 자, 5번 정문 펠릭스를 필두로 해서 나머지 팔리는 마필들 중에서는 4번 빅토리 스토리, 지난번에 제가 요거 축으로 복병이었죠. 축으로 놓고 때리면서 승부경주 주력 한방 맞춰먹었던 말이죠. 어느 정도 얘도 모래에 대해서 적응하는 모습을 지난 경주 보여줬기 때문에 빅토리 스토리는 한 번 더 볼 수 있다. 6번 용비 샤크가요. 용비 샤크가 체중을 좀 빼고서 출전을 해야 될 거예요. 현장에서 체중을 좀 빼서 출전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전보다는 분명 나은 모습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용비샤크는 현장에서 체중 상태를 좀 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외곽에서는 11번, 12번 매직쇼라든가 세련된 위선 요런 말들이 그나마 착순을 하면서 가능성을 보였던 말이거든요. 띄워준 걸로 봤을 때는 세련된 위선이 종반 추임력이 지난번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마지막 끝걸음은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추임력으로 봤을 때는 세련된 위선이 조금 더 날 것 같고, 앞에서 뭐 하나 죽는다면은 지난번에 앞에서 안 죽어가지고 3착을 했었던 말인데, 앞에서 뭐 하나만 죽으면은 매직쇼도 경쟁력은 있다. 뭐 외곽에 있는 마필 중에 하나 받치고 가야 되는 경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축이 없는 혼전이고 아마 대끼리가 한번 10배 정도로 열릴 수도 있는 그런 경주거든요. 자, 5번 정문 펠릭스가 자 지난 경주보다 전개 자체는 편해질 수 있는 경주. 그리고 12하고 11 중에 현장 초이스를 하나 가져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을 필두로 4번, 6번 그리고 외곽에서는 11, 12 요 정도. 말씀드리지 않은 말들 중에서 좀 설명을 좀 첨가해 보자면은 챔프의 시대는 모래를 안 맞아야 됩니다. 모래를 안 맞게 탈 수 있느냐 그 여부죠. 모래를 안 맞으면 터뜨릴 수도 있는 말이고 모래를 맞으면 또 아예 뒤에서 놀고 있을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희망사랑은 제가 지난번 노렸었던 말이거든요. 김혜성 기수가 기승하다가 이번에는 박재희 기수가 기승하는데 이전보다 전개가 지난번에 조금 늦게 전개를 한 부분은 있었지만은 능력 자체는 거의 그래도 초반에 전개가 늦은 만큼 마지막 탄력은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서두르면 마지막 탄력이 또 조금 덜한 그런 모습이 나올 말이기 때문에 지난번 노려봤었던 이런 말들이기 때문에 변화 자체가 저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주 4경주 이쯤에서는 오늘의 첫 번째 승부가 한번 나올 때가 됐죠. 자, 이거 제주 4경주. 자, 제주 4경주 오늘의 첫 번째 승부 레이스로 추천을 좀 드려봅니다. 자, 이 경주가 여기도 뭐 축이 없는 경주로 흘러가고 있는데, 자, 축이 없는 모습 같지만 배당은 굉장히 높게 형성된 경주지만 2번 한빛제일은 이번에 한번 좀 노려볼 만한 전력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빛제일은 원래 지난 경주에서 입상을 했어야 되는 말이었어요. 입상을 못했었던 이유는 마지막 직선주로에서 보였었던 내측 기댐, 이 내측 기댐이 결정적이었죠. 내측 기댐 때문에 마지막에 추지를 못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승도 가능한 걸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쉽게 3착에 머물렀던 그런 경주였어요. 근데 제주마가 한번 기댔던 말들은 그냥 지속적으로 기댈 때가 많기 때문에 내측 기댐이 이번에도 또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또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이번 주 느낌은 박성광 기수가 없다고 해서 12조가 승부지가 없는 게 아니라 이번 주는 성광이가 없는 대신에 강수환 기수가 아주 이빠이 대안으로 몰아주는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한빛제일이 원래 지난번에 입상을 했어야 되는 말이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무조건적으로 다시 한번 노려야 되는 경주 편성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요 레이스가 뚜렷한 축 없이 팔리잖아요. 자, 뚜렷한 축 없이 팔리고 있는데 여기에 붙여서
팔리는 말 중에서도 힘을 줘서 갈 수 있는 말이 이 두가 있어요. 한빗제일에 붙여서 팔리는 말 중에 두 놈은 가져가지만 두 놈은 거품 말하라는 뜻이에요. 두 놈은 거품 말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마리는 가져가고 두 마리는 자르면서 대신에 오두에 안 잡혀있는 복병을 하나 제대로 노려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번 경주는 노려야 되냐. 2번을 놓고 팔리는 말 중에 두 놈이고 아예 안 팔리는 말. 이게 재밌습니다. 아예 안 팔리는 말이 터트릴 수 있는 경주이니까 오늘의 첫 승부 레이스 2번 한빗제일 가지고서 오늘의 첫 승부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중후반에 좀 집중적으로 초반에 승부가 없었기 때문에 자, 부경 4경주도 자, 연속된 승부 레이스로 추천을 좀 드려봅니다. 자, 요 경주 승부 레이스로 추천을 좀 드릴 건데 이번 경주는요. 자, 지난 경주에서 게이트 2점을 10분 활용했던 토암산 드래곤이 인기 1위로 잡혀져 있는 경주예요. 네, 토암산 드래곤이 지난 경주 때는 이제 선행을 가면서 뛰었는데 선행을 가서 뛴 결과 치고는 마지막 걸음은 솔직히 여유가 없더라. 자, 지난 경주 입상을 하면서 우승을 해서 이제 부담윤량까지 증가를 했고 더 뛸 게 없을 모습으로 지난번 탔기 때문에 토암산 드래곤이 선입도 들어왔었던 말이긴 하나 자, 지난 경주 선행 아주 편안하게 원게이트에서 가서 들어왔던 말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토암산 드래곤이 이번 경주 선행을 혹시 못 가면 더 뛰지 못할 가능성도 이거는 있어 보입니다. 자, 토암산 드래곤 같은 말이 앞에서 조금 밋밋해질 수도 있다라고 보면은 요 레이스는 뒤에서 올라오는 말이 입상할 수 있는 경주인 거고 자, 뒤에서 올라올 말 중에서는 딱 이놈이에요. 판타스틱 이글이라는 마필. 자, 판타스틱 이글은 승군전에서는 적임 기수가 아니었잖아요. 지난 경주 때는 정도윤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요거는 승부 포지션은 아니었던 그런 모습이었고 자, 이번에는 다시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당연히 이제 승부 포지션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 말은 이번 경주 특히나 선행권에 있는 말들이 좀 겹칩니다. 자, 안쪽에 1번 매직 11 선행도 갈 수 있고 또는 선입으로도 아마 전개를 하겠죠. 안쪽 게이트 2점이 있으니까 무조건 앞에 나오려고 할 겁니다. 못지않게 그레이트 톱도 선입으로 전개를 해갈 수 있는 말이에요. 혹시 뭐 선행 갈 수도 있는 거고 자, 토암산 드래곤도 선행 또는 선입이 다 가능하니까 얘네가 초반에 어떻게 자리를 잡느냐 혹은 초반에 좀 싸울 수도 있어요. 싸울 수도 있습니다. 자, 선두권의 맞필 붙는 말들이 약간의 경합성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판타스틱 이글이 아마 서승훈 기수가 놓치지 않고 추입 타이밍을 잘 잡아낼 것으로 자, 기대가 됩니다. 오늘 부경에서 들어가는 첫 승부는 판타스틱 이글의 추입 타이밍이 이번에는 먹힐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승부처로 노린다. 토암산 드래곤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최저배당이 올 거냐 아니면 중배당으로 갈 거냐 즉 기대. 제가 우선은 승부로 잡았다는 것은 토암산 드래곤을 주력으로 갈 게임은 아니라는 거죠. 축으로도 안 잡았지만 주력으로 갈 게임도 아니라는 뜻이니까 자, 판타스틱 이글 놓고 제대로 된 중배당 한 방을 이번 경주 한번 기대해 볼게요. 판타스틱 이글 이놈 놓고 한번 때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제주 5경주 자, 제주에서 다시 한번 승부 레이스로 붙습니다. 야, 이거는 안 잡혀있는 말이 없을 정도로 아주 혼전도가 높은 경주 편성인데 야, 지난 경주 한번 부러진 말이 승군전에서 한번 부러졌습니다. 3번 백록 챔프라는 마필. 자, 백록 챔프가 지난번 한번 부러지긴 했습니다만 자, 이번 경주는 능력상 다시 주목할 수 있는 경주이지 않을까. 지난 경주 이기자가 선행을 갖고 동쪽 샤인이 이기자랑 같이 뛴 말들끼리 동반 입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자나 이 기자랑 동쪽 샤인 같은 경우는 같은 경주를 뛰었던 말이고 같은 구미에서 뛴 말들끼리 입상을 했던 게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발전 가능성이 있고 고가의 마필들이었기 때문에 질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백록 챔프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이번 경주는 실수해서도 안 되는 경주고. 자, 백록 챔프를 놓고 이번 경주를 승부를 하는데 백록 챔프에 붙여서 되는 말이 많다라는 것은 플러스 복병의 입상으로 중배당 승부가 나올 가능성도 꽤 높다라는 점이겠죠. 자, 특히나 도령로가 다시 인기마로 팔리는데 지난 경주 제가 이거 승부레이스로 맞춰드렸던 경주거든요. 백두평정이라는 복병 놓고 그 복병이 아주 대차의 우승을 거두면서 시원하게 항구락을 했던 그런 경주였는데 도령로가 선행을 못 가니까 부러지는 모습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도령로가 이번에도 선행은 제가 봤을 때는 못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선행을 못 갔을 때의 도령로가 과연 얼마만큼 더 좋아질 것이냐. 물론 지난 경주 이상으로는 더 뛸 거는 같아요. 더 뛸 거는 같은데 도령로가 과연 이번 경주에서 인기마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배당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자, 백록 챔프에 붙여서 이 경주도 중배당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경주거든요. 백록 챔프에 붙여서 중배당 한 방을 좀 노리겠습니다. 오두에 잡히지 않는 그런 복병까지 이 레이스는 노려갈 만한 그런 경주. 안 잡힌 말이 없기 때문에 이 경주는 배당으로 한번 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기마 잡혀있는 말 중에 좀 버려야 될 말들도 보여지니까 인기마로 잡혔다고 해서 무조건 믿고 가는 그런 게임이 안 되길 바랍니다. 자, 저는 이번에 3번을 놓고 오늘의 제주 두 번째 승부처로 추천드릴게요. 자, 부산 오경주 가겠습니다. 부산 오경주. 자, 이번 부산 오경주는요, 인기마 접전인데, 외곽에 11번, 월드 댄서캣. 야, 이거 말 좋더라고요. 월드 댄서캣이. 외곽 게이트 출전이긴 한데, 원래, 능검이 아주 좋았었단 말이에요, 얘는. 능검이 아주 좋았었단 말이고, 데뷔전에서는 뭐 최적 정결하면서 입상을 하긴 했지만, 외곽이라 하더라도, 최적 정결은 못 되겠죠? 지난번처럼. 근데 외곽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뛰는 습성으로 봤을 때는 발전 가능성 자체가 아주 높아 보이는 말입니다. 월드 댄서캣은 또 한 번 실력 발휘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경주가 아닌가 싶어요. 여기에 이제 상대마로 6번 로드 투 클레오가 검증되지 않은 부분은 딱 하나예요. 모래를 아직 안 맞아봤다는 거예요. 뭐 모래를 맞는다고 해서 이상하게 뛸 거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모래를 안 맞아봤기 때문에 혹시 모래를 맞았을 경우에는 약간의 주행 압력이 나올 수도 있다. 자, 그래서 로드 투 클레오가 인기 1위로 탈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지만 혹시 모르겠어요. 모래를 맞을 수는 있거든요. 안쪽에 뭐 돌핀킥부터 끝판여걸 다 튀어나오려고 할 거고 여기에 퀸즈 드래곤까지도 앞에 나오고 외곽에 그랑트리 나올 것이고 그러면 로드 투 클레오가 여차 이거는 모래를 맞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혹시 모래를 맞았을 경우 좀 덜 뛸 가능성도 있으니 6번을 축으로 가는 게 아니라 11번 월드 댄서캣을 축으로 가는 이유인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6번 안 보는 건 아닙니다. 주력으로 봅니다. 6번을 주력으로 보는 거고 5번 끝판여걸은 모래에 대한 반응이 약간 좀 얘는 민감한 말이에요. 그래서 끝판여걸은 전적으로 앞에 붙이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경주는 끝판여걸이 외곽 10번 게이트였고 전개가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꺾었었던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끝판여걸이 전개가 늦어질 이유는 없어요. 뭐 안쪽에 돌핀킥 나와도 끝판여걸이 선입으로 붙여갈 수 있는 그런 경주이니까 오히려 돌핀킥이 선행 딱 노릴 거는 선행밖에 없는 말이거든요. 선행을 가는데 이번 경주는 끝판여걸이라는 말이 무조건 따라 붙는 그런 게임이어가지고 편안한 단독 선행은 못 갈 것 같아요. 편안한 단독 선행은. 그래서 돌핀킥이 오히려 뻔히 보이는 인기마 중에서는 저는 좀 약하게 보고 싶은 오히려 돌핀킥이 아마 견제를 좀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팔리는 말 중에 그랑트리까지는 무조건 봐야 되겠죠. 지난번에 발주 자체가 조금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능성을 보였단 말이니까 그랑트리까지는 능력상 얘까지는 능력상 봐줄 수 있고 복병으로 노린다면은 2번 퀸즈 드래곤이 내 측에서 끝판역을 이겼을 때의 걸음처럼 들어와 준다면은 요거 퀸즈 드래곤도 가능하다. 돌핀 킥을 저는 좀 덜 볼 겁니다. 돌핀 킥을 좀 덜 보고 11번 월드 댄서캣을 놓고 들어가면서 모래에 대한 악병만 없다면 6번 이번에는 전적으로 승부의지를 보일 5번 그리고 전개 이점을 살릴 2번까지 복병들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경주. 8번도 말씀드려야죠. 8번. 2번은 복병이고 8번은 가져가야 되고 다시 한번 써드리겠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 11번을 필두로 해서 6번, 5번, 8번이 기본이고 현장에서 2번에 대한 가능성 요것만 좀 염두하는 정도. 복병이라면 2번, 복병이라면 2번 정도다. 요런 뜻으로 11번 놓고 6, 5, 8을 우선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제주 6경주로 가볼게요. 제주 6경주는 오늘 제주에서 들어가는 메인입니다. 자, 오늘 가장 또 기대하는 레이스라 볼 수 있고 야, 여기도 보면 안 잡힌 말이 없네요. 그렇다고 해서 시원하게 꺾을 수 있는 말도 없는 그런 경주. 아주 혼전의 경주입니다. 적중만 해도 이거는 중배당입니다. 적중만 해도 중배당인데 이번 경주에서 노려야 되는 마필. 자, 우선 인기 많은 이기자예요.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던 이기자랑 이 동쪽 샤인이 같은 구미에서 뛰고서는 입상을 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자가 지난번에는 선행을 갖고 그러면서 입상을 했는데 이번에는 60kg의 부담 용량이에요. 물론 다시 한번 선행을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안쪽에서 전농혁신이라는 말도 이번에 선행 의지를 보이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기자가 혼자 편안하게 단독 선행을 가는 거냐? 자, 그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혹은 황룡강이라는 말이 또 지난번 선행에 대한 의지를 보였듯이 이번에 가벼운 부담 용량에서는 황룡강도 의지 있게 튀어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기자가 선행을 편안하게 가는 거 아니면 요것도 위험할 수 있겠구나. 축으로 갈 수 있는 게임은 아니구나. 지난번 입상을 했다고 해서 축으로 갈 수 있는 경주는 아니구나. 요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오늘의 승부만은 9번 천하비상을 갖고 오늘의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아까 전에도 제가 12조에서는 아마 강수한 기수 쪽으로 해서 승부를 들어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천하비상이라는 말은요. 요거는 사회전적으로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최근 행보가 눈에 띄지 않는 그런 걸음이에요. 무슨 얘기냐? 천하비상이 요때까지는 이제 정상적으로 입상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때는 인기마였었는데 전개 자체가 늦어지면서 승부가 안 됐던 경주고 요 경주는 제가 이때 특급 열차를 놓고 때려드리면서 적중을 드렸던 경주거든요. 그러니까 천하비상이 좀 뻔히 보였었던 게임이었고 약간 좀 탐색성으로 말을 타기도 했어요. 탐색성으로. 그래서 이제 요때 정상적으로 실력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인기마였죠. 인기 2위로 팔렸었던 경주였죠. 인기마였었는데 전개 자체라 자리를 못 잡더라고요. 자리를 못 잡더니만은 아예 걸음이 없는 것처럼 아예 안 되는 말처럼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의미를 둘 필요가 없어요. 아예 실력 발휘가 안 됐었던 거는 아예 의미를 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지난 경주는 그렇게 말을 탄 거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휴양을 했는데 재검 때 걸음은 전혀 문제가 없더라. 컨디션 자체가 전혀 이상이 없더라. 자, 그래서 천하비상은 자기 실력대로만 뛰면은 저는 이 정도 구미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게 7월달 경주는 의미가 없어서 요거 6월 21일 날 제가 이거 탐색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때 경주 한번 볼게요. 탐색했을 때 요거 제가 맞춰드린 경주인데 탐색할 때예요. 이거 8번이. 자, 8번 천하비상입니다. 천하비상이 자, 외곽이었기 때문에 초반에 뭐 적극적으로 밀지도 않고 안쪽에 1, 2가 들어왔던 경주예요. 요게 이제 초반에 좀 널널하게 타고 오다가 직선에서 널널하게 타고 오다가
요거는 딱 탐색하듯이 말을 탔거든요. 안쪽에 있는 말들에게 딱 질만큼 해서. 박성광 기수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갈 때 추진이랑 안 갈 때 추진. 얘는 안 갈 때 추진이에요. 혼자 나만 기수야처럼 하고서 아주 미친듯이 모는 기수거든요. 근데 이거는 박성광 기수가 능검 타듯이 말을 타고 있잖아요. 잡을 만도 한데 잡으려는 생각도 없는 거고 추진 자체가. 요거 2번이랑 8번이랑 미는 거 자체가 다르잖아요. 8번 마지막만 다시 한번 보세요. 2번이랑 8번이랑 가는 게 차이가 나잖아요. 2번이랑 8번이랑 팔뚝 보세요. 8 미는 거. 이게 뭐 뻔히 보여. 외곽에 전현중 가려고 오는 거 보세요. 미는 애들. 이건 안 가는 거거든요. 이건 박성광 기수 이건 안 가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말 추진하는 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탐색한 이후에 원래는 요때 뭔가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때 말이 뭔가 안 좋았나 봐요. 전혀 의미가 없이 말을 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휴양을 한 것이고 휴양을 했을 때 재검이 아주 좋다. 재검이 이상 무더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시 자기 실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타이밍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혼전 속에서 9번 천합 이상 이제 때릴 타이밍 복귀 전 바로 능력도 있기 때문에 때릴 타이밍이다 라고 보면서 오늘의 메인으로 붙겠습니다. 이기자랑 들어오는 것만 아니면 배당상의 메리트는 무조건 있고요. 뭐 굉장히 혼전으로 팔릴 것이기 때문에 이기자랑 와도 괜찮을 거는 같은데 저는 이기자 쪽으로 주력을 들어갈 생각이 없거든요. 이기자가 주력이 아니라 중배당 한 방을 이번 경주 노리고 있어서 오늘의 제주 메인에서도 걸리면 그냥 한구라가 될 수 있는 배당마들 터트릴 수 있는 마필까지 요 레이스는 노리고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산 6경주로 가면서 자, 오늘 부경에서의 두 번째 승부. 자, 여기는 7번 트윈 레인보우가 압도적인 인기인데 얘는 그렇게 팔릴 수밖에 없어요. 트윈 레인보우는. 원래 선행을 가서 들어왔었던 말이 3선 외곽 전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선에서 걸음이 더 뻗어나가더라. 거리 손해 자체를 극복해냈고 언제든지 선행도 갈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직전 이상으로 더 뛸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이더라. 트윈 레인보우는 또 되는 말이더라. 뛰는 것만 보면은 그냥 또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문제는 트윈 레인보우에 붙여서 후차권에서 이제 누가 찍어먹느냐 그 게임인데 팔리는 거는 이거잖아요. 메가플레이랑 구글카. 메가플레이는 제가 지난번 축 놓고 때린 말이고 구글카가 지난번에 컨디션 회복에 성공을 했던 말이었습니다. 둘 다 이번에는 외곽 게이트예요. 자, 그러면 메가플레이가 부러지든 구글카가 부러지든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부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으로 경주가 진행될 겁니다. 그러니까 트윈 레인보우는 오는데 얘네 둘만의 싸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제가 봤을 때 무조건 아예 승부기가 없이 말을 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타서 누군가는 부러지는 그런 아주 그냥 뭐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는 외곽이기 때문에 아예 승부 의지 없이 말을 탈 가능성까지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경주는 거품말을 하나 시원하게 날리고 복병마 두 놈을 붙이면서 승부를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트윈 레인보우는 강축인데 후차권에서 얼레벌레 탈만한 말들이 좀 있어 보이는 경주이니까 7번 놓고 인기마 중에 하나 그리고 안 팔리는 복병 두 마리를 이번 경주 붙여서 갈 수 있는 그런 경주이니까 오늘 7경주 다시 한번 승부레이스. 어차피 뭐 강축이 있어서 배당을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경주는 아니더라도 확실한 축이 있으면은 배팅하기는 그래도 크게 배당이 나오지 않더라도 힘줘서 들어갈 수 있는 경주이니까 7번에 대한 믿음은 확실하고 여기에 붙여서 거품만 잘라내면 먹을 게 있는 경주가 될 거라는 점입니다. 자, 오늘 부산 6경주 7번에 붙여서 거품만 날리면서 공략 들어갑니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주 7경주로 왔는데 여기는 아주 혼전도 있는 경주인데 자, 액면 인기는
4번 으뜸천하입니다. 으뜸천하가 지난번에는 이제 마주협회장배, 제주 마주협회장배 경주를 뛰었었던 게임이었고, 다시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58.5kg의 부담량을 달고 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마주협회장배를 빼고 그 전에는 부러진 이유가 선행을 못 갔고요. 선행을 못 갔고 부담이 늘어났었기 때문이었거든요. 이번에도 부담은 똑같아요. 근데 다행히 선행은 으뜸천하가 가볼만한 그런 경주입니다. 안쪽에 있는 말 1번부터 5번까지가 순발력이 있거든요. 1번부터 5번까지가 순발력이 있는데 으뜸천하가 선행은 갈 수 있다. 선행은 갈 수 있다. 그래서 인기 1위로 팔리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부담 중량도 아직 검증이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선행은 갈 수 있지만 으뜸천하를 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2번 수호초를 놓고 들어갈 겁니다. 전개는 뭐 수호초가 무조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경주. 자, 지난번 10번 게이트였다가 이번에는 네츠 최적에서 전개할 수 있는 경주였고, 그 전에도 9번 게이트에서 뛰었단 말이죠. 그래서 전개 자체는 수호초가 안쪽에서 편안하게 뛰어줄 것이고, 으뜸천하가 선행을 가서 버티던지 아니면 선행을 못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수호초가 전개상으로는 저는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호초를 놓고 공략을 들어갈 거고요. 무주미소가 지난 경주 때는 이제 선입이 되는 말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지만 이번에 부담도 늘어갔고요. 으뜸천하 때문에 선행 가기도 조금 빡시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무주미소도 보면은 부담이 늘어나서 선행을 가는 거 아니면은 더 뛸 게 없어 보이는 그런 경주이니까, 야, 요 두 마리가 인기마로 팔리는데, 무주미소는 모르겠어요. 이건 현장에서 제가 가져갈지 안 가져갈지. 지금은 무주미소 말고 오히려 복병을 좀 가져가고 싶은 생각이라 무주미소는 조금 지금 입장에서는 덜 보고 싶네요. 2번 수호초 놓고요. 수호초 놓고 4번 으뜸천하 쪽으로 한 방을 보되, 무주미소 말고 외곽에 있는 7번 입춘이랑 9번 청룡시대, 얘네들을 5번 대신에 입춘이나 청룡시대를 오히려 도전마로 배당마로 가져가고 싶은 경주입니다. 2번을 놓고 조합을 한다면은 중배당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자, 2번 놓고 때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산 7경주로 갑니다. 자, 오늘 부산 7경주가 자, 이제 부경에서 들어가는 메인으로, 자, 여기가 혼전이에요. 여기가 혼전입니다. 자, 이번 경주가 이제 안쪽에 로드 투 스프링이 연속 입상을 하고 있는 말이라, 자, 인기 1위로 잡혀져 있는 경주입니다. 로드 투 스프링이 편안하게 지난 경주 선입으로 전개를 했었던 그런 말이었거든요. 이번에도 뭐 내치기니까 전개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게 풀려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경주는 이제 승문전이기 때문에 로드 투 스프링은 말 그대로 이제 액면상 인기마인 것이고, 제가 노리는 거는 직전보다 확실히 더 뛸 수 있는 말을 노리는 거잖아요. 항상 직전보다 항상 더 뛸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는 말을 항상 노리는 거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제가 메인으로 들어가는 이유 이겁니다. 5번 워터 드래곤이라는 마필. 자, 이 말이 그래도 예전에 김영관 조교사가 있을 때는 곧잘 뛰었어요. 곧잘 뛰었었는데, 자, 이 워터 드래곤이 휴양하고 출전이에요. 그 전에 빠졌을 때는 이제 발주가 좀 늦었었어요. 워터 드래곤이. 이따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늦발기가 있었고요. 자, 그러면서 원래는 선입으로 타야지 이 말도 정상이에요. 선입으로 타야 되는 말이 정상인데 늦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전에 좀 빠졌었던, 늦게 올랐었던 경험이 있었고, 워터 드래곤이 이번에 재검 때 보니까 체중이 조금 늘어났는데, 체중은 뭐 그렇게 심하게 뭐 늘어났다 그런 정도 아니에요. 재검이 좋았다. 오히려 그쪽에 포커스를 좀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발주가 늦어서 못 갔었던 말이기 때문에 발주만 정상이면 되는데, 재검 때 발주 한번 확인하니까 전혀 문제없이 튀어나오더라는 거죠. 자, 워터 드래곤의 지난번 빠졌을 때의 걸음 한번 볼게요. 빠졌을 때. 워터 드래곤이 이때 빠졌거든요. 7번일 때 빠졌는데 발주가 늦었기 때문에 못 갔어요. 갈색입니다. 자, 7번이 요겁니다. 발주가 늦었죠. 워터 드래곤이. 발주가 늦어가지고
원래는 발주하면 이렇게 한 5번 정도처럼 바로 앞에 붙어야 되는 말인데 발주 늦는 바람에 초반에 선두권에 못 붙고 요거 7번입니다. 초반에 선두권에 못 붙고 뒤에서 이제 따라오게 되는 그런 전개. 요거죠. 갈색 7번. 요렇게 전개가 늦어. 원래는 한 6번 낙동명자 이 정도 수준에서 말을 타줬어야 돼요. 근데 한 3, 4마신 정도 뒤에서 말을 타다 보니까 뒤에서 따라오다가 좁혔지만 마지막에 잡히면서 3차. 원래는 3, 4마신 정도 앞에서 뛰어야 된다라고 하면 입상권은 충분한 그런 말입니다. 자, 발주가 좀 안 좋았었던 말인데 이번 재검 때 워터드래곤의 발주 한번 보시죠. 이때도 7번이었습니다. 워터드래곤. 탁 하고 튀어나와서 이번에는 바로 선두권에 붙이면서 말을 타줘요. 워터드래곤이 이렇게 앞에서 뛰어야지 정상의 실력이 나오는 말이고요. 직선에서의 걸음도 워터드래곤 이상 없이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워터드래곤. 그래서 발주만 이상 없이 나온다면은 이번에는 워터드래곤이 지난 경주 이상으로 더 뛸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이니까 오랜만에 출전한다 하더라도 자, 자기 실력은 유감없이 발휘해 줄 수 있다. 발주만 관건인데 재검 보니까 좋더라. 오늘의 메인 로드 스프링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로드 투 파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이거는 워터 드래곤이 정상의 자기 실력만 보여준다면 이번 경주 충분히 능력 발휘가 가능한 게임이 된다는 점이고 여기는 배당이 터질 가능성 꽤 높은 경주잖아요. 뚜렷한 축이 없다라는 거니까 중배당을 또 철저히 노리고 들어가야 되는 경주라는 점. 분산을 하더라도 이거는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야 되는 경주이니까 오늘 메인은 5번 워터 드래곤을 가지고 오늘 부경에서의 최대 승부처로 붙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메인, 부산 메인 또 오늘 각각 가장 강하게 또 가장 자신있게 노리는 마필들 소개시켜 드리는 거니까 함께 꼭 적중으로 보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8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제주 8경주는 안쪽에 동백여신이 인기만해요. 요거 제가 지난번에 태산수 놓고 때리면서 적중을 드렸던 경주잖아요. 태산수. 지난번에 태산수 놓고 안쪽이기 때문에 전개상의 유리함이 무조건이다. 근데 태산수가 이번에는 부담유량이 60kg예요. 60kg. 자, 이렇게 부담유량이 높다 하면은 아무래도 태산수를 지난번에 노렸지만 이번에는 또 다르죠. 동백여신도 지난번보다 조교 강도가 좀 떨어져 있어요. 인기마이긴 한데 편안하게 선입으로 탔지만 동백여신도 못 믿겠고 태산수도 못 믿겠고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지난 경주에서 추임력을 발휘해줬던 3번 드림 히트가 자, 지난 경주 이제 선행마가 겹치는 경주라서 추임력을 잘 살렸는데 승군전을 나서면서 부담 용량이 가벼워졌어요. 자, 그러면 드림 히트의 추임력은 이번에도 잘 나올 것인데 앞선만 죽어주면 좋겠구나. 앞선만 좀 죽어주면. 근데 이번 경주가 앞에 갔었던 말들이 외곽의 캐노나무 게이트 외곽에서 선행을 갈지 안 갈지 모르겠고 백야행 순발력은 있지만 오랜만에 출전이고 부담 용량도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동백여신도 지난번보다는 조교 강도가 강하지 않고 태산소는 게이트가 불리해졌고 야, 이러다 보면은 앞선이 그리 강한 경주가 아니구나. 추입이 먹힐만도 하겠구나. 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딱 3번 드림 히트가 한 번 더 승부지를 보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요거 놓고 3번을 놓고 공략을 좀 들어가면서 인기마랑 조합이 되더라도 뭐 2번이 오든 6이 오든 뭐 인기마랑 조합이 돼도 배당 메리트는 있을 것 같고 또는 뒤에서 같이 4번이나 5번 요런 말들이 올라오는 조합도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올라오는 조합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3번을 놓고 분산해도 배당상의 메리트는 뭐 충분히 있을 것 같으니까 드림 히트가 취입 타이밍을 잡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관건인데 가벼우니까 어차피 얘는 이번에 탐색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드림 히트는 탐색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차라리 가벼운 드림 히트를 한번 가지고 마지막에 역전 취입을 기대해 보려고 합니다. 자, 부산 8경주로 가볼게요. 자, 부산 8경주입니다. 여기는 1번 마통령이랑 5번 닥터크리스가
상당히 좀 저배당으로 팔릴 것 같아요. 자, 마통령이 연속 입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최적 전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경주에 왔고, 닥터 크리스는 승군전이긴 하지만 지난번 한 수 위의 걸음으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번 승군전에 대한 기대치도 아주 높아져요. 그래서 요 두 마리는 액면상 1번, 5번 둘 다 볼 수밖에 없는 기본 막권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요 두 마리는 기본으로 보되 한 두 마리 정도만, 하나는 인기만, 하나는 복병, 한 두 마리 정도만 붙여서 공략을 해볼까 해요. 여기 서울 드래곤이 좀 잡히더라고요. 서울 드래곤. 글쎄 저는 뭐 서울 드래곤은 뭐 멀로 기수가 탔다는 거 말고서는 예전에 이제 닥터 크리스 한번 이겨서 그런지 서울 드래곤이 좀 잡혔는데, 이거는 최근 걸음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고, 자, 선행을 갔을 때 오아시스 위너가 그나마 한 집에서 역으로 때릴 수도 있는 거니까 오아시스 위너가 그래도 팔리는 말 중에서는 가져가 볼만 하고요. 팔리는 말 중에서는 지난번 노렸던 나는 꿈, 얘는 이번에 게이트가 외측이기 때문에 지난 경주보다는 조금 느낌은 덜해요. 지난 경주 노렸다가 열심히 타고 깨졌던 말이라서 게이트가 외측이라면 별거이고, 여기서 이제 노려야 될 거는 얘죠. 캐러비안 베이. 얘가 못병이죠. 지난 경주까지는 인기마였지만 모래 맞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거품마로 설명을 드렸던 말이었어요. 캐러비안 베이는 모래를 안 맞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지난 경주까지는 인기 2위로 대끼리 팔리던 말이 이번에는 아예 안 팔려요.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 모래를 맞으면서 뛰었다는 거고, 캐러비안 베이가 이번에는 외곽으로 말을 빼서 모래를 안 맞게 타준다면 캐러비안 베이가 여기서는 배당마가 될 수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1번을 축으로 5번 닥터 크리스는 기본인 것 같고, 4번 캐러비안 베이 요거 재밌습니다. 요거 꼭 봐야 되겠고, 8번 오아시스 위너로 뒤통수 칠 수도 있으니까 1번 5번 여기에 4번 캐러비안 베이를 꼭 배당마로 말씀드리면서 8번까지 추천을 좀 드려봅니다. 자, 마지막 9경주 가볼게요. 자, 마지막 9경주도 9번 영 스카이워커가 아주 강력한 인기로 잡혀 있습니다. 물론 액면상 인기바이긴 하지만 지난 대통령배 경주에서도 후속 마지막에 영 스카이워커가 따라오면서 마지막 끝걸음이 거리차는 있었지만 나쁘지 않게 통과해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영 스카이워커는 뭐 그 전에도 오아시스 레드랑 같이 뛸 때 걸음을 본다면은 외곽을 돌면서도 입상을 해왔었던 그런 말이어서, 자, 57kg의 부담 중량만 관건인 것 같아요. 부담 중량만 관건. 과연 부담 중량을 극복해낼 수 있느냐, 그 부분만 관건인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안쪽에 벌교 마술사 그리고 유어턴이 이번에 내치기면은 선행까지도 한번 노려갈 수 있는 그런 말이거든요. 안쪽이니까 기습적으로 선행까지도 노려갈 수 있어서 유어턴이 전개상으로는 요거 잘 나올 수 있는 마필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제가 지난번 맞춰드렸던 라운드 마스커, 요거는 제가 지난번 축 놓고 때려드렸잖아요. 항상 가장의 심은 모래를 맞느냐 안 맞느냐, 모래를 안 맞으면 라운드 마스커는 되는데, 이번에 부담량이 가벼우니까 라운드 마스커까지도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영 스카이워커가 부담 중량을 가뿐하게 극복하면은 이변 없이 끝나는 경주가 될 것 같다. 근데 저는 2번 유어턴을 우선적으로 더 재밌게 보고 있는 경주라서 2번 유어턴과의 주력 한 방을 먼저 기대한다라는 점, 마지막 경주 요렇게 좀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부경과 제주 각각 분석을 좀 드려봤고, 축이 있는 경주도 있고 축이 아예 없이 팔리는 혼전의 경주도 많기 때문에 아마 흐름 자체는 월말답게 중배당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흐름 같아요. 제가 또 인기 1위 마필 위주의 공략이 아닌 복병 또는 상대마, 도전마 놓고 때리는 스타일이니까 월말과 또 잘 맞을 거예요. 제가 추천드렸던 말들이 현장에서 좋은 상태만 보여주고 나온다면 아마 결과도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와 함께 최선을 다해서 현장에서 집중해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고요. 또 토요 예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